입 벌려 머리 깎게. 충격적인 중세치과 실체와 양치질의 역사.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양치하셨죠? 안 하셨다고요? 괜찮아요. 이 영상 다 보고 닦으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양치질을 귀찮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500년 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더 가볼까요? 2000년 전 고대 로마로요.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입속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을 겁니다. 충치? 기본이죠. 잇몸병? 당연하고요. 30살만 되어도 이빨이 반쯤 없는 건 흔한 일이었어요. 놀랍게도 양치질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 좀 엄청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양치질에 숨겨진 3가지 충격적인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오늘 밤 양치질할 때 분명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장담해요.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고대인들도 양치를 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들이 뭘로 양치를 했는지 들으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먼저 고대 이집트로 가보죠. 기원전 5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치아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에서는 빵을 굽는 과정에서 모래가 섞여 들어갔거든요. 그 모래 때문에 이빨이 닳고 충치가 생기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만든 치약 레시피가 바로 탄계란 껍질, 소의 발굽가루, 부석가루, 그리고 쥐의 뇌수. 네, 여러분이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쥐의 뇌를 갈아서 치약으로 썼어요.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문서 중 하나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나름 과학적이었다는 겁니다. 부석가루는 연마제 역할을 했고 탄계란 껍질에는 칼슘이 풍부했어요. 물론 쥐 뇌는 그냥 미신이었던 것 같지만요. 자, 이제 로마로 가볼까요? 로마인들은 치아 미백에 엄청 집착했어요. 하얀 이빨이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오줌입니다. 네, 맞아요. 인간의 소변, 특히 포르투갈에서 수입한 소변을 치약처럼 사용했어요. 로마 시대의 유명한 시인 카툴루스는 이렇게 기록했죠. 에그나티우스는 항상 웃고 있네. 이베리아 소변으로 이를 닦았기에. 이베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의 소변이 특히 인기가 많았대요. 왜냐하면 그 지역 소변에 암모니아 성분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암모니아는 알칼리성이라 치아 표면의 얼룩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대까지도 암모니아는 세정제로 널리 쓰였습니다. 근데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줌으로 양치를 한다는 걸. 로마인들은 이게 진짜 고급 미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는 공중화장실에서 수거한 소변에 세금을 매길 정도였어요. 그만큼 소변이 귀한 상품이었다는 거죠. 그의 아들이 아버지, 오줌에까지 세금을 매기시나요? 라고 묻자 베스파시아누스는 동전을 들어보이며 돈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또 어땠냐고요? 그들은 화산재와 산호가루를 섞어서 썼어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죠? 근데 여기에 신선한 민트잎을 추가했다니 고대 그리스인들은 나름 센스가 있었네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민트향 치약으로 양치하신 거 이제 감사하게 느껴지시죠? 적어도 우리는 쥐 뇌나 오줌을 입에 넣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두 번째 비밀은 이것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중세시대로 가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발소 앞에 있는 빨강, 파랑, 하얀색 줄무늬 원통형 간판 보신 적 있죠? 그거 귀엽고 빈티지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간판의 진짜 의미를 알면 절대 귀엽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중세 유럽으로 가보죠. 서기 1163년 교황 알렉산더 3세가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성직자는 피를 흘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전까지는 수도사들이 의료 행위를 담당했거든요. 근데 이 선언 이후로 외과 수술이 금지되면서 그 역할이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바로 이발사들이었습니다. 왜 이발사였냐고요? 간단해요. 그들은 이미 날카로운 도구를 다루는데 익숙했거든요.
면도칼로 수염을 깎다가 그 칼로 이빨도 뽑고 사마귀도 제거하고 심지어 팔다리 절단 수술까지 했어요. 이발사, 외과 의사, 바버, 서전이라는 정식 직업이 생긴 거죠. 그들은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깎고 이빨을 뽑고 종기를 터뜨리고 심지어 사열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간판의 의미가 뭐냐면요. 빨간색 동맥 혈액, 파란색 정맥 혈액, 하얀색 붕대. 네, 그 귀여운 간판이 사실은 피와 붕대를 상징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이 창백해지시는 게 보이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예요. 중세시대에 이가 아프면 어떻게 했을까요? 동네 이발소에 갔죠. 그럼 이발사 아저씨가 의자에 앉히고 마취? 그런 거 없어요. 냉장고? 없죠. 소독? 뭐죠 그게? 그냥 환자를 두세 명이 붙잡고 이발사가 집게 같은 도구로 이빨을 억지로 뽑아냈어요. 비명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당시 사용하던 도구들을 보면 정말 치과 기구라기보다는 고문 도구에 가까워요. 펠리컨이라고 불린 도구는 지렛대 원리로 이빨을 뿌리째 뽑는 건데 그 과정에서 턱뼈가 부러지는 건 흔한 일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수술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발사, 외과 의사들은 자기 실력을 과시해야 손님을 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한복판에 의자를 놓고 자, 여러분. 제가 이 사람 이빨 뽑는 거 보세요. 단 10초 만에 뽑아드립니다. 라고 외치며 공개 시술을 했어요. 당시 화가들이 이런 장면을 그림으로 많이 남겼어요.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치통 제거라는 작품을 보면 한 사기꾼 의사가 환자 머리에서 돌을 꺼내는 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당시 의료행위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수술 후 감염으로 죽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소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같은 도구로 여러 사람을 연속으로 수술했거든요. 그나마 진통제라고 쓴 게 뭐였냐면 독한 술을 마시게 하거나 머리를 때려서 기절시키는 거였어요. 심지어 왕족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1685년 프랑스 루이 14세는 잇몸 수술을 받다가 턱뼈 일부가 부러졌고 그 후유증으로 음식을 씹을 때마다 음식물이 코로 넘어갔다고 해요. 왕도 이 정도였으니 서민들은 오죽했겠어요? 고고학자들이 중세시대 유골을 조사한 결과 30대만 넘어가면 이빨이 반 이상 없거나 심하게 손상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대요. 지금 우리가 치과에 가면 마취 주사 맞고 깨끗한 환경에서 전문 의사한테 치료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 모든 게 바뀐 건 사실 200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비밀, 지금부터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780년) 영국 런던의 뉴게이트 감옥. 한 남자가 좁고 어두운 독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에디스. 그는 폭동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투옥된 상태였어요. 범죄자라고 하기엔 좀 억울한 게 당시엔 사소한 일로도 감옥에 갇히는 일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에디스는 감옥에서 제공된 형편없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평소처럼 소금으로 이를 문지르고 있었어요. 그 시절엔 이게 양치질이었거든요. 헝겊에 소금을 묻혀서 이를 문지르는 거. 부자들은 말총으로 만든 브러쉬를 쓰기도 했지만 엄청 비쌌어요. 그런데 에디스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날 밤 그는 식사 후 남은 동물 뼈 하나를 주었어요. 그리고 간수에게 부탁해서 작은 뚫기 도구를 빌렸죠. 에디스는 그 뼈의 작은 구멍들을 여러 개 뚫었어요. 그리고 감옥 청소할 때 쓰는 빗자루에서 멧돼지 털을 몰래 뽑아냈습니다. 그 털을 구멍에 하나하나 끼워 넣고 접착제 역할로 송진을 발라서 고정시켰어요. 세계 최초의 현대식 칫솔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디스는 감옥에서 나온 후 1780년에 이 아이디어로 회사를 차렸어요. 회사 이름은 위즈덤 투스브러시즈. 놀랍게도 이 회사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240년이 넘은 칫솔 회사예요. 처음엔 귀족들 사이에서만 팔렸어요. 왜냐하면 엄청 비쌌거든요. 한 개에 몇 실링이었는데 이게 당시 노동자 하루치 임금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대량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격이 내려갔고 1840년대가 되자 중산층도 살 수 있게 됐죠. 산업혁명 덕분이었어요. 공장에서 칫솔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졌거든요. 1900년대 초반 영국 인구의 약 70%가 칫솔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10%도 안 됐는데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미군은 군인들에게 칫솔을 지급하고 매일 양치하도록 의무화했어요.
병사들의 건강관리가 전쟁 수행 능력과 직결됐으니까요.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군인들은 칫솔 습관을 계속 유지했고 이게 가족들에게도 퍼졌어요. 아빠가 전쟁터에서도 했던 거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1920년대가 되자 미국에서는 양치질이 거의 국민 습관이 됐어요. 기업들도 이걸 놓치지 않았죠. 펩소덴트라는 치약회사는 천재적인 마케팅을 했어요. 하루 2번 양치하면 이가 하얗고 빛난다. 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죠. 심리학자 클로드 호킨스가 만든 이 캠페인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10년 만에 미국인의 양치 습관률이 7%에서 65%로 폭등했거든요. 그리고 1938년 또 한 번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듀폰사가 나일론을 발명한 거예요. 멧돼지 털 대신 나일론 모를 사용한 칫솔이 나오면서 가격은 더 떨어지고 위생은 더 좋아졌죠. 멧돼지 털은 속이 비어 있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웠거든요. 근데 나일론은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1950년대가 되면 선진국에서는 칫솔이 완전히 일상화됩니다. 모든 가정의 욕실에 칫솔이 있는 게 당연해진 거죠. 1960년대에는 전동 칫솔까지 나왔어요. 브라운, 오랄비 같은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이제 손으로 안 닦아도 돼요. 라고 광고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진동 칫솔, 음파 칫솔, 심지어 AI가 탑재된 스마트 칫솔까지 쓰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윌리엄 에디스라는 한 죄수가 감옥 독방에서 뼈와 털로 만든 작은 도구가 전 세계 80억 인류의 삶을 바꿨어요. 그 전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쥐, 뇌, 오줌, 소금, 헝겊으로 이를 닦았지만 그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모든 걸 바꿔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한 양치질의 역사 어떠셨나요? 우리는 고대 이집트의 쥐, 뇌 치약부터 로마인들의 오줌 미백제, 중세 이발사들의 공포의 발치술, 그리고 감옥에서 탄생한 기적의 칫솔까지 정말 긴 여행을 했어요. 오늘 밤 여러분이 욕실에서 칫솔을 집어들 때요.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이 작은 도구 하나에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고통, 그리고 한 죄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과학자들의 노력이 모두 담겨 있다는 걸요. 여러분 입속에서 매일 밤 일어나는 그 3분간의 양치질은 사실 인류 문명의 거대한 승리예요. 우리는 더 이상 쥐 뇌를 먹지 않아도 되고 오줌으로 이를 닦지 않아도 되고 마취 없이 이를 뽑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만큼은 양치질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 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편하게 이를 닦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 양치 제대로 했습니다. 약속이에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비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잊지 마세요.